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과연 9월 첫 번째 문제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바로 열어주시죠. 네,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재확산, 9월 국내 증시 전망을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9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까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외국인 수급 지난달부터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외국인은 1조 6천억 원 팔자세를 보이면서 넉 달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무려 4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왔던 터라 더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나 봤더니 순매도 1위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9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도 반도체에 대한 우려 커지면서 반도체 투톱 가장 크게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분위기를 보면 국내 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위법이다라고 다시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관세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남아있고요. 앞으로 백악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 크게 좌우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일정도 참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고용보고서 발표되고요. 오늘 시작된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9월을 잘 꾸려나가야 할까 이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통계적으로 9월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더 많이 밀려서 참 어렵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전망하는 9월은 어떤지 한번 보면 먼저 수출주 관망 지속. 단기 테마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박철순 전문가는 코스피의 전망 밴드를 적어주셨습니다. 하단은 3,050 그리고 상단은 3,300.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한두 달 정도 봤던 그 밴드 안에서 좀 횡보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한 분씩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최영지 전문가님. 네, 일단은 사실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들이는 대형주의 경우에는 코스피에 많이 편입이 돼 있었죠. 그리고 수출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번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서 수출주들이 다소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망하는 흐름 속에서 수급들이 단기 테마주라던가 코스닥 위주로 몰리게 되면서 좀 단기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장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요. 그만큼 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장세가 나와줘야지 또 뒤따라서 코스피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세를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관망을 즐기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 많이 편입이 돼 있는 중소형주라던가 성장주들 위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관점에서는 9월 달에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기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런 만큼 성장주들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랑 대형주 위주로 좀 관망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 테마주들, 특히 코스닥에 많이 편입이 돼 있는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관세 무풍지대 엔터주가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엔터주를 비롯해서 게임주 이런 성장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그냥 관망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처럼 중소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때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시가총액이 적은
빠른 움직임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스닥 위주에 많이 편입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코스닥, 성장주, 중소형주 위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면은 조금 방어할 수 있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박철순 전문가인데 코스피가 뭐 상단 3,300 정도 선을 두고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9월 첫 거래부터 사실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많이 밀렸어요. 일단 반도체 관련된 이제 악재들이 좀 나왔기 때문인데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악재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긴 악재로 보지 않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조정으로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단은 좀 제한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8월 달에 이제 경제 지표들을 많이 봐야 되고 특히나 고용 보고서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고용 보고서의 어떤 결과에 대한 이런 전망치를 보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9월 FOMC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하단을 좀 지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3,050선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만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3,300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중소형주가 금리 인하 시기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대형주도 다시 또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가장 예를 들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세법에서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고배당주 같은 쪽으로도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대형주가 하방을 또 지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주제였잖아요. 이 연방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입지가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트럼프의 어떤 강력한 어떤 제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도 국내 증시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있는 종목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 자유로운 엔터라든지 아니면은 공급자 우위에 있는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무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은 일단은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 아니면 눌림목은 계속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것이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셨고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두고는 사뭇 좀 다른 모습들도 보였는데 다시 최영수 전문가로 돌아가서 나는 횡보하는 장세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위주로 잘 노려보면은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경험이 있고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험이 있겠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보면 좀 뒤늦게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참 그 신호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종목을 발굴하기가 어렵거든요.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닥권 종목들을 좋아한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무조건 바닥에 있다고 해서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밑으로 그럼요. 뚫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제 테마가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만약에 이 종목들이 좀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리스크가 좀 적은지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채 비율이 적은 종목이라던가 혹은 뭐 시가총액이 너무 적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빠르거나 혹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스크를 줄이고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리스크가 적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단기에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쭉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형주들 바닥권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방송 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저희 주식 남녀를 늘 애청해달라라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자, 우리 박철순 전문가는 앞서서 이제 조선과 방산은 우리의 무기지 않냐
않느냐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어요. 실제로 뭐 상반기 주도주 하면은 당연 뭐 조방원이 떠오르고요. 하반기도 역시나 주도주가 될 거라는 전망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 눈에 오늘 들어왔던 게 HJ중공업이요. 뭐 네. 대형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워낙 주가 상승률이 최근에 가파르고 제가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해서 벌써 10배거가 달성이 됐더라고요. 네. 이 상승세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사실 그동안 HJ중공업이 오르지 못했을 때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 대형주라든지 기자재 대표 종목들이 먼저 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HJ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지난달부터 강력하게 시세가 좀 분출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찾던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갈망을 이제 찾을 수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게 HJ중공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HJ중공업의 실적들을 보시면 충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긴 했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시작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정확하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라는 게 사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상당한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도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였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무슨 LNG선이라든지 이런 선박에 대한 어떤 수준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좀 지루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함정이라든지 이런 MRO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어떻게 보면 필리조선서 인수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과 이제 군함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HJ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국내 1호 함정 방산업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딱 지금 이슈가 터졌을 때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시세가 더 분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상방에 그렇게 큰 저항은 없습니다. 물론 10몇 년 전에 이 가격 위에서도 움직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수급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만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라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정도는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뭐 진행을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25,000원. 네, 25,000원입니다. 한 2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다만 짧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거래일 종가 부분인데 19,000원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19,000원 정도 무너지게 되면은 직전 15,000원 정도까지는 또 한번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19,000원 정도에서는 현금으로 좀 끊어주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뭐 이름을 몇 번 바꾸다 보니까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가격 전략을 촘촘하게 세워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뭐 방산 얘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러우 종전이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방산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전망을 엇갈리게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산에 대한 투자 하반기에 계속 유효합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방산주들이 상반기에도 많이 올라갔고 고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것들은 사실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실 방산주 특성상 뭐 성장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소 좀 성숙산업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좀 올라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뭐 종전이라던가 이런 이슈보다는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예, 불확실성은 사실 시장을 좀 힘들게 합니다. 싫어하죠. 네, 예.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방산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신규 접근은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보유와 관점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삼양컴텍의 경우에도 방산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 상장 당일에 올라가는 흐름에 따라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좋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은 6개월 내로는 접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황이고 적어도 6개월 정도의 흐름을 판단해야지만 이 주가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관점에서 공모가가 한 7,700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모가 위에서 계속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한번 좀 하락을 한다거나 뭐 방산주에 대한 좀 악재가 터지게 됐을 경우에는 급락을 하게 돼서 뭐 공모가 이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굉장히 장기간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 만큼 저는 신규 상장 종목들은
6개월 내로는 되도록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적인 측면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뭐 방산 쪽에서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삼양컴텍 같이 이 종목 봐라. 신규 상장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면서 또 눈여겨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신규 상장하고 더 잘 가는 종목들도 많겠습니다만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라. 이게 최영지 전문가가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 6개월 이내에는 좀 투자를 유의하면서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이렇게 1번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차례인데요.